매년 1월 1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모터스포츠가 열립니다. 바로 다카르 랠리죠. 이름부터 세지 않습니까? 다카르? 다카르 랠리는 프랑스의 모험가이자 랠리스트였던 티에리 사빈의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시작된 경기입니다. 그는 1977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프랑스 니스까지 달리는 랠리에 참가했다가 사하라 사막 중앙에 있는 테네레 사막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출이 됐는데 그 극한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아예 사막을 달리는 다카르 랠리를 만든 겁니다. 나만 고생할 수 없다 이거죠. 초기 다카르 랠리는 매년 1월 1일 파리 개선문에서 출발해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까지 찍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경기였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분쟁국에서 테러 위험도 있었고 2009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코스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카르 랠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열려도 일단 이름은 다카르인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사우디, 중동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길이 아닌 곳을 찾아서 달리는 랠리인 겁니다. 4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사망자는 약 60여 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를 고안했었던 사빈 같은 경우도 헬기 사고로 죽었어요. 보름간 9천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이 다카르 랠리의 완주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대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처절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예요. 그야말로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가장 혹독하고 교황청에서까지 나서서 경기를 폐지를 권유했었던 다카르 랠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 어김없이 또 열렸어요. 올해 다카르 랠리가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우디의 참가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포르쉐, 폭스바겐, 미니, 토요타, 그리고 쌍용차까지 다양한 워크스 팀이 출전하긴 했지만 아우디의 참가가 눈길을 끈 이유는 다카르 랠리 최초로 전기차를 선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전기차 레이스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죠. 다카르 랠리는 보름 동안 하루 평균 700km의 오프로드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생하는 문제는 전부 드라이버가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낮에는 40도, 그리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기온을 전기차가 견뎌야 하는 거죠. 가뜩이나 기온에 민감한 전기차가 홀로 사막을 달린다는 건 사실 보통 정신으로는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터스포츠 역사는 다분히 또라이 기질이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후륜구동 레이스카를 만들 때 6기통 전륜구동 레이스카를 만들어서 경쟁팀을 압도하기도 했고 세계 최초로 시속 400km를 돌파하는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어요. 광기의 레이스로 불리는 WRC 그룹 B에서는 콰트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카와는 상극과도 같았던 디젤 엔진으로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비롯한 각종 내구 레이스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17년 동안 무려 13번의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그 당시는 거의 온전히 아우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디는 호련히 내구 레이스를 떠나고 포뮬러 2에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다음에 갑자기 목적지를 다카르로 바꾼 거예요. 그 의중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더 혹독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성이고 또 하나는 가혹한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우디가 심지어 우승 상금도 빵원인 이 다카르 랠리에 출전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전기차 시대에 남들보다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지금까지 자동차의 기술력은 늘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발전했으니까요. 아우디가 이번 다카르 랠리를 통해 선보인 랠리카의 이름은 RS Q e-tron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RS는 아우디의 고성능 자동차, Q는 SUV, e-tron은 전기차죠. 그런데 독특하게 엔진도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막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의 동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거죠. 마치 레인지 익스텐더 전기차 같은 개념이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엔진은 DTM 레이스카의 2.0L 4기통 TFSI 엔진을 사용합니다. 포뮬러 2의 기술과 DTM 레이스의 기술이 합쳐진 거죠. 2톤에 육박하는 랠리카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5초에 불과합니다. 빠르지 않다고요? 이건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막에서 측정했을 때 4.5초입니다. 사실 다카르 랠리의 랠리카는 양산차와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냥 제조사의 엠블럼이 붙어있고 껍데기가 조금 닮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RSQ e-tron은 전기차 기술이 양산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뜨거운 사막을 달리는 전기차에게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냉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건 양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프로드를 힘차게 돌파할 수 있는 4륜구동 모터 제어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주긴 하지만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여러 기술을 극한에서 테스트한다면 아마 양산차에는 이 기술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탑재가 될 겁니다. 아마 아우디가 노리고 있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자, 아우디는 이번 다카르 랠리에 총 3대의 랠리카를 내보냈습니다. 이 차를 몰게 될 드라이버가 또 환상적인데요. 다카르 랠리 역사상 아마 이런 조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슈테판 피터 한셀. 이 어르신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우승은커녕 출전하기도 어렵다는 다카르 랠리에서 바이크로 6번, 그리고 자동차로 8번이나 우승한 리빙 레전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를로스 사인츠. 이름이 낯익죠. F1 페라리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사인츠의 아빠입니다. 이 어르신도 WRC에서 우승을 2번 했고 다카르 랠리에서도 3번 우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티아스 엑스트롬. 아주 오랫동안 아우디와 함께 DTM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WRC 랠리크로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스웨덴 최고의 베테랑 드라이버입니다. 아마 이번 다카르 랠리에서 아우디가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선수들의 피드백이 앞으로 자동차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다카르 랠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아우디는 우승을 했을까요? 자동차 부분은 토요타 가주 레이싱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 아우디 스포츠의 마티아스 엑스트롬은 최종 9위, 카를로스 사인츠는 12위에 올랐어요. 아쉽게도 전설 슈테판 피터 한셀은 스테이지 2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내비게이션 문제도 있었고 57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팀의 임팩트는 굉장했어요. 총 1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이번 다카르 랠리에서 4개의 스테이지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 9개의 스테이지에서 3위 안에 올랐습니다. 종합 우승을 차지한 토요타 가주 레이싱 팀이나 2등을 차지한 바레인 레이드 익스트림 팀에서 오히려 이 다카르 랠리 경기의 형평성을 논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우디의 무모한 도전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모터스포츠를 도장 깨기 하듯 휩쓴 아우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것도 같아요. 아마 1년 동안 그 억울함을 새로운 RSQ e-tron에 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다카르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